비록 올라가는 말에 올라탔지만 기업의 주가가 현재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싸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올해 그래도 제일 주목해야 되는 업종은 어딜까? 저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폭발. 네. 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 상장기업 업종지도, 이 책의 저자인 박찬일 선생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것인데, 그 좋은 종목 선별에 있어서 정말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전체 큰 흐름을 보고 그 안에서 종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왕이면 수영을 하더라도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영을 하면 사실은 같은 힘을 써도 뭐 50m, 100m를 갈 수 있는데,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면 뭐 10m, 20m 밖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는 엄청 열심히 헤엄쳤는데도 제자리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실은 이게 개별 기업이 잘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는 산업 또는 업종 내에서 정말 핵심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경기순환 업종이 그런 업종 효과를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 주가 흐름을 한번 10년 주가를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철강에 있는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화학에 있는 뭐 롯데케미컬이나 LG화학이나 이런 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10년치 이렇게 쫙 펼쳐서 보시면 큰 고점 대비해서 10년 전의 주가와 지금의 주가를 비교해 보시면 오히려 마이너스이거나 지점일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우리가 보통 장기 투자를 좋다라고 하잖아요. 장기 투자는 그 선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만약 이런 기업을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미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업종이 갖고 있는 어떤 시크리컬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잘못된 투자 전략, 어떤 장기 보유라고 하는 전략을 거기에 도입을 해버리면 그 업종 효과에 확실하게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철강뿐만 아니라 전기차 쪽으로 리튬이라든지 또 음극재 관련한 뭐 강물 소재 이제 밸류체인을 이제 그 수직 계열하고 있는 핵심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어서 향후에 기대가 되긴 하는데, 철강으로만 본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게 철강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고, 특히 어떤 구조적인 어떤 측면도 봐야 되는데, 그 중국의 이제 철강 산업이 부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게 된 기업이 이제 사실 포스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까지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업종 지도는 결국은 이런 산업, 업종의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 속에서 이제 플레이어 기업들을 찾는다라는 측면에서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흐르는 방향으로 헤엄을 치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같으면 전기차나 2차전지 분야인데, 이쪽은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하고 계신지. 저 역시도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승하는 것에 올라타는 그 대표적인 업종인데, 저는 이제 이걸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산업 국면으로 봤을 때는 초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가 가야 할 방향 가운데서도 이제 막 초기 국면에 좀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내연기관차 포드가 처음 시작했던, 아니면 철도가 처음 시작했던 그 시대를 역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그것을 어떤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선도적인 기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도적인 기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 그것을 따라하는 경쟁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산업이 이제 개화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주가도 상당히 이렇게 폭발적으로 해서 과잉 버블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중간에 나타나는 경쟁 기업들이 도태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산업 가운데서 기업들이 정리되어 나가고, 그러면서 핵심적인 기업들로 남게 되는 이런 어떤 산업의 시작과 쇠퇴의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지금 전기차가 바로 그런 초기 국면이 아닌가 저는 음. 생각하고요. 전기차에서 이제 테슬라가 그런 선도 기업 역할을 했었고,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여기에 잘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2019년도부터 전기차에 투자를 했었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분야가 이거 그냥 막연하게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파는 그런 그 광물 기업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가공해서 소재를 만드는 소재 기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소재를 가지고서 핵심인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이 배터리를 그 자동차에 도입을 해서 전기차 완성차를 파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들 가운데서 어느 분야가 가장 투자하기 좋으냐라는 먼저 판단을 해봤을 때, 어찌 보면 이제 2, 3년 전까지는 광물 기업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제외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소재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어떤 그 소재, 그리고 양극재하고 음극재 전해 이 세 가지 분야밖에 없거든요. 그 소재 쪽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그 전해 관련 기업에 좀 투자를 했었고, 근데 그때 안타까웠던 것은 2020년 코로나19 맞으면서 저 역시도 그때 흔들려가지고 미리 진입은 잘했으나 어느 정도 아주 작은 그 이익을 내고 바로 그냥 팔아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19의 그 떨어지는 폭포수 앞에서 저 역시도 그 이후에 거의 한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아쉬움이 너무 커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리사이클링 쪽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 화학에 좀 투자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하게 된 이유는 양극재나 음극재 기업이 모두가 좋은데 지금은 이제 엄청난 그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매출액 사이즈도 키우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이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에 지금 진입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주가가 너무나 비싸게 보이는 거예요. 제 기준엔. 그러니까 PBR이나 이런 수준이 너무나 높아서 이게 행여나 또 어떤 자초를 만나면 또 이렇게 물리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제 섣불리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향후에 이제 좀 더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쪽이 리사이클링 쪽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제 보통 지금 전기차가 도입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약 2025년 정도쯤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소재들을 회수를 해서 다시금 재활용하는 이런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작할 것이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거기에 지금 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아직 주목받고 있지 못한 그런 기업이 이제 그 코스모 화학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모회사죠.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아주 전망을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비록 올라가는 말에 올라탔지만 코스모 화학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현재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싸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네. 자, 뭐 코로나 시기에 폭포수처럼 흘러내릴 때 저는 2차 전지 꼭 붙잡고 있었고, 그러셨군요. 올라갈 때도 2차 전지를 비중을 엄청 높게 갖고 있어서 성공하신 분이 여기 계셨군요. 사실 뭐 저는 2017년, 18년 그때부터 전기차 2차 전지 다 관심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저도 이제 계속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한 기업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죠. 그런 여러 기업들 중에서 이 코스모 화학을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어떤? 이미 그 소재 관련해서 그런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그 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 기술에 대한 특허나 이런 것들도 보유하고 있고, 이미 그 기술을 이미 갖고 있는 기업으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이미 많이 고평가돼서 거품이 끼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거품을 낀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좌초를 만나게 되면 그만큼 또 꺾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아직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 못한 그런 기업인 좀 거기에 좀 주목했습니다. 성일 하이텍은 보니까 올해는 이제 정설이 일어나지 않고 내년부터 이제 정설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아마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 구간은 2025년 이후에 급격하게 나타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미리 조금 선점하는 투자 관점에서 이제 많이들 투자는 하시는데, 그 2025년까지 그 간극을
잘 건너갈 수 있을까라는 약간 우려가 생기기도 근데 하잖아요. 이제 네. 이런 어떤 거대한 트렌드를 이끄는 기업들은 네. 실적이 실제로 나오지 않아도 그것이 가시화됐을 때에는 주가가 상당히 빨리 선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것이 확인되는 시점에는 이미 고평가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그런 네. 시기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투자관 중에 하나는 어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주목받고 있는 분야의 기업은 조금이라도 전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투자자로서 어떤 소외받지 않는 네. 좀 그런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소외받으면 네.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 그 네. 본성 가운데에서 어떤 소외받는 것으로부터의 어떤 예, 그 안타까움을 견디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중을 좀 적게 하더라도 그런 네. 어떤 인기 분야에 대해서는 네. 좀 이렇게 발을 담그고 가는 것이 저는 좀 편안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큰 수익을 얻고 하는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예, 네.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네. 자, 코스모화학은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한 그 사업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더라고요. 본격화한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리튬 강산 유통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런 것도 지금 좀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쨌거나 이게 뭐 2023년 판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25개 이제 업종에 걸쳐서 쭉 주요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네네. 올해 그래도 제일 주목해야 되는 업종은 어딜까? 저는 어떻게 여전히 보세요? 반도체와 전기차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예. 네. 네. 그렇군요. 반도체는 네. 사이클 측면에서 네. 그리고 지금 워낙에 좀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입을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고려를 하고 있을 거고,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지금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 폭발. 네. 네. 그리고 전기차는 테슬라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이것이 그동안에 어떤 고평가되어 있었던 주가를 조금 더 끌어내리는 효과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네, 그런 좀 여력을 좀 갖게 된 것이 아닌가. 네. 예, 테슬라가 지금 어떤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좀 그렇긴 했지만, 물론 이제 테슬라도 이제 그 차 가격도 이제 인하하고 여러 가지 어떤 노이즈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고평가되었던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폭 좀 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열어줄 수 있지 않나 올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또는 기업은 이런 식의 노이즈가 일어나서 조정을 받지 않으면 뭐 처음부터 투자했던 네. 사람이 아니면 뭐 진입하기 쉽지 네. 않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방산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쪽,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쪽인데요. 방산 기업이 우리나라에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산 쪽을 이야기를 한다면 여타의 다른 기업을 제외하고 저는 지주사인 한화를 좀 주목하고 싶고요. 한화가 기존의 어떤 대주주 리스크라고 하면 리스크인데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좀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요즘에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태양광 쪽도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좀 잘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위 산업 쪽으로 이번에 대우조선해양도 인수에 나서게 되면서 어떤 방위 산업의 어떤 수직 계열화를 어떤 육해공군에 걸쳐서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전반적인 것들을 진두지휘하는 한화가 굉장히 앞으로 좀 아주 폭발적인 어떤 주가 상승은 없겠지만 탄탄하게 좀 갈 수 있는 좀 그런 기반들은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똑같이 지주사인 SK 역시도 지금 이제 SK 에코플랜트가 올해 뭐 상장한다 어떤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반도체나 이런 통신 분야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 지금 폐기물 분야의 넘버원이 SK 그룹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분야를 인수합병에 나섰고, 그리고 그 분야를 굉장히 핵심 어떤 성장 산업으로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SK 역시 좀 주목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태양광이나 풍력의 개별 기업들조차도 굉장히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쪼개서 다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주사 중에는 하나와 SK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국내 주식 시장에서 지주사는 상대적으로 되게 저평가받잖아요. 많이 저평가되어 그러니까 있죠. 그럴 만한 이유가 그동안 있었던 것이 지주사는 대주주들 밥그릇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소액주주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네네. 뭐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상장돼 있는 자회사들을 네네.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한테 이제 이미 가치가 반영돼 있는데 지주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줘야 되냐. 네. 또 비상장돼 있다 하더라도 조만간 또 나중에 뭐 상장하지 않겠어? 네네네. 뭐 LG화학에서 LG엔솔 네. 떨어져 나간 것처럼 뭐 물적 분할을 해서 네. 재상장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려가 늘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주사는 당연히 좀 할인 요인이 많았죠. 그러니까 네. 기존의 어떤 재벌이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에서 이 지주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특정한 어떤 그 이익 때문에 그 어떤 분할이나 이런 이슈들이 그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고, 그 사업 회사들의 재산 가치가 이렇게 그 사업 가치나 이런 것들이 그 중복해서 이렇게 가치 평가가 되다 보니까 지주사의 어떤 가치가 좀 왜곡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앞으로 좀 우리나라의 좀 주식시장이 좀 선진화가 되어 가기 위해서라도 좀 그러한 어떤 기존의 폐단이라고 생각되었던 이러한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정비도 좀 되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또 한편으로는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또 지주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지주사가 그 배당이라고 하는 그 또 안전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조금 더 적합한 그러한 좀 대상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역시나 이제 대체로 좀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아 있는 상태고 네. 큰 흐름에서 보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여튼 하나나 SK가 상당히 그룹 차원에서 네. 잘 네, 잘하고 예, 있다. 사업을 네. 재편해가면서 잘 하고 있는 네. 것 같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하기 좋겠다. 네. 예. 그러나 좀 성질 급한 투자자라면 잘 당연히 투자하지 사업 않을 것 회사를 같아요. 봐야죠. 저는 사실 성질 급한 투자자라서 네. 저는 잘 투자하지 않는 영역이긴 네. 한데 자기 투자 성향에 맞춰서 또 투자를 네.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언급하시면서 신재생 에너지도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뭐 조연 기업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그 보십니까? 태양광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한화 기업이 좀 가장 앞서 나간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풍력 쪽에서는 지금 이제 삼강 M&T가 이제 SK 쪽으로도 인수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CS인드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통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CS인드나 어떤 삼강 M&T 뭐 이런 기업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일단 실적이 조금씩 뭐 빠지는 이럴 때는 주가가 빠지잖아요. 네.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진입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의 음. 커다란 트렌드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사업들이 국내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을 그렇죠.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적인 그런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유럽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환 쪽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올해부터 IRA 법안 네. 이제 본격화하면서 그쪽 수혜도 이제 동시에 받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철강 쪽에서 해상 풍력 쪽으로 접근해가는 세아제강 지주 같은 회사도 네네네. 있고 세진중공업처럼 조선업에서 또 해상 풍력 쪽으로 네. 진출하려는 회사도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도 저는 더불어 좀 같이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계속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의 주력 산업들, 업종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구조적 성장보다는 이렇게 경기 순환 섹터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해서 또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안 좋기도 하고 이런 시점에 이제 그러면 좀 경기 순환 섹터에는 올해 같은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 저는 제 태생적으로 경기 순환 업종 같은 경우 사실은 좀 저한테 좀 맞지 않는, 왜냐하면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저하고 네. 비슷하시네요. 네, 제가 또 그 분야에 또 있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경기를 많이 타는 게 이제 화학이나 뭐 조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에 또 제조업의 어떤 규모 자체도 큰 기업들이고 제가 좀 선호하지 않는 좀 분야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25개 업종을 모든 전 상장 기업을 다 정리를 하긴 했지만 제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제가 아는 능력 범위 안으로 좁혀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뭐 화학이나 조선이나 이런 데는 제 영역 넘어서 있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업종 지도를 네, 업종 지도를 쓰기 위해서 제가 그 공부를 네. 많이 하긴 했지만 그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어떤 화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각종의 그 원재료 가격 변동의 어떤 시황을 제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매일같이 들어가서 보는 것도 매우 어려울 뿐더러 내가 이미 그걸 보는 순간은 이미 한참 지난 데이터들이고 네. 주가는 이미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자본의 규모도 좀 적으면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리고 어떤 안정적인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좀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네. 조금 주가가 좀 망가져 있는 좀 주가가 그런 망가져 있는. 기업들을 좀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에 적정한 가격을 주고 어떤 투자하기보다는 잘 성장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어떤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좀 꺾였거나 좀 약간 좀 침체되어 있거나 할 때에 그때 좀 주목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스타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선생님처럼 투자하시면 일단 손실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출 수 있는. 아, 그래도 여전히 네. 손실은 많이 봅니다. 그래도. 그래요? 네, 똑같이 실패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하여튼 그 2023년 상장기업 업종지도 이번에 펴내신 박찬일 선생님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회 봐서 또 박찬일 선생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모시고 방송을 찍도록 하죠.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감사합니다.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